안녕하세요. ESG 한성 고민수 대표입니다. 여러분, 혹시 경영 현장에서 이런 말씀 자주 하시나요? 우리 ESG 데이터가 대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다고요. 맞습니다. 보이지 않으면 관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막연한 ESG 성과 관리를 끝내고 명확하게 눈에 보이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ESG 대시보드라는 강력한 도구를 설계하고 추적하며 개선하는 3단계 로드맵을 함께 살펴볼 겁니다. 보시는 화면처럼 대시보드를 잘 활용하면 목표 달성률은 눈에 띄게 올라가고 주의해야 할 지표는 미리 잡아낼 수 있죠. 여러분의 기업은 지금 어떤 데이터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계신가요? 오늘 그 실마리를 찾아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다룰지 짧게 소개해 드릴게요. 이 강의는 ESG 담당자분들 혹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획 업무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다룰 핵심 범위는 세 가지예요. 첫째, 전략과 딱 맞는 KPI를 설계하는 법. 둘째, 수기 작업 없이 자동으로 데이터를 실시간 추적하는 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데이터가 그냥 차트로만 남지 않고 실제 개선 액션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운영 체계입니다. 이 강의를 마치면 여러분은 단순 보고용 ESG가 아니라 실질적인 경영 개선 도구를 손에 쥐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다음 페이지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까요? 자, 오늘 학습 목표 3가지입니다.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은 첫째, 우리 회사의 전략 방향과 딱 붙는 ESG 핵심 성과 지표, 즉 KPI를 설계하고 그것을 한눈에 들어오는 화면으로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데이터가 자동으로 들어오고 문제가 생기면 경보가 울리는 실시간 추적 체계를 만드실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셋째, 모니터링한 결과를 단순히 아, 그렇구나 하고 넘기는 게 아니라 확실한 개선 행동으로 전환하는 운영 노하우를 갖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평소에 보고서 만드시느라 엑셀 파일 수십 개씩 열어보느라 고생하셨던 경험 있죠? 오늘 그 시간을 절반으로 줄여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크게 3단계로 흘러갑니다. 1단계는 무엇을 보여줄지 정하는 KPI 대시보드 설계, 2단계는 데이터를 자동으로 감시하는 실시간 추적, 마지막 3단계는 본 것을 개선으로 연결하는 개선 사이클 운영입니다. 단순히 툴만 배우는 게 아니라요. 왜 이런 접근이 중요한지 개념을 먼저 잡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무에 적용하는지 실습 위주로 구성했습니다. 여러분이 각 단계마다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요약도 포함했으니 끝까지 잘 따라와 주세요. 그럼 바로 첫 번째 단계, KPI 설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왜 지금 ESG 대시보드일까요? 여러분, 요즘 ESG 공시 항목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엑셀에 입력하다가 오타나거나 데이터 취합하느라 일주일씩 걸리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데이터가 폭증하는 시대입니다. 더 이상 수기 관리로는 한계가 있어요. 가트너의 자료를 보면 이미 대기업 10곳 중 8곳이 ESG 플랫폼을 도입해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ESG는 단순히 착한 기업을 증명하는 보고서가 아니라 데이터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영의 도구가 됐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지난달 결산 자료만 보고 계신가요? 자, 이제 첫 번째 핵심인 KPI 대시보드 설계입니다. 화면 구성을 고민하기 전에 가장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진짜 중요한 데이터인가? 입니다. KPI를 잘못 정하면 아무리 대시보드를 멋지게 만들어도 헛수고입니다. 첫째, 핵심 지표에만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둘째, 이게 우리 회사의 경영 목표와 정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요. 셋째, 누구나 봐도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소통의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큰 목표 아래에 우리 사업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에너지 사용량 지표가 제대로 설계되어 있는지부터 점검해 봅시다. 많은 분이 실수하시는 게 한 화면에 모든 데이터를 다 담으려고 하는 거예요. 대시보드는 보는 사람과 목적에 따라 층위가 나뉘어야 합니다. 경영진은 긴 호흡으로 목표 진척도를 요약해서 봐야 하니 전략 대시보드가 필요하고 ESG 실무팀은 원인을 파악해야 하니 부문별로 뜯어보는 분석 대시보드가 있어야겠죠. 마지막으로 현장 관리자는 당장 오늘 데이터가 이상한지 확인해야 하니 운영 대시보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화면에 뉴스, 주식, 메신저를 한꺼번에 띄워놓고 보지는 않죠? 대시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상에 맞게, 목적에 맞게 화면을 쪼개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그럼 KPI는 어떻게 선정할까요? 무작정 예쁜 지표만 고르면 안 됩니다. 4가지 원칙을 기억하세요. 명확하게 정의할 것, 전략과 직접 연계될 것, 측정과 비교가 가능할 것, 그리고 우리 회사의 가장 중요한 중대성 이슈를 반영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환경 분야라면 단순히 전력 사용량만 볼 게 아니라 재생에너지 전환율을 KPI로 잡아야 전략과 연결되겠죠. 사회 분야에서는 재해율이 중요할 테고요. 지배구조는 이사회 다양성 같은 지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회사가 가장 중요하게 관리해야 할 이슈 5가지는 무엇인가요? 지금 바로 메모해 보세요. 자, 그럼 대시보드는 어떻게 생겨야 할까요? 화면 구성의 3원칙입니다. 첫째, 핵심은 위로 올리세요. 중요한 선과 숫자가 가장 먼저 보여야 합니다. 둘째, 상세 내역은 아래로 내리세요. 트렌드나 부문별 비교는 차트로 보는 게 편하거든요. 셋째, 상태는 색깔로 표현하세요. 초록색은 정상, 주황색은 주의, 빨간색은 경고입니다. 여러분, 교통신호등을 볼 때 신호를 해석하려고 고민하시나요? 아니죠. 빨간색이면 멈추고 초록색이면 갑니다. 대시보드도 이렇게 직관적이어야 합니다. 경영진이 화면을 켜자마자 아, 지금 어디가 문제구나 를 바로 알아챌 수 있게 설계하는 게 핵심입니다. 대시보드를 만들기 전 마지막 점검입니다. 5가지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세요. 첫째, 누가 어떤 결정을 하려고 보는지 확실히 정의했나요? 둘째, KPI는 10개 이내로 압축했나요? 셋째, 데이터 원천은 어디이고 누가 관리하나요? 넷째, 어떤 차트가 가장 이해하기 쉽나요? 마지막으로 언제 갱신하고 누가 볼 수 있는지 권한을 정했나요? 이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대시보드는 금방 관리가 안 되어 버려집니다. 여러분, 이 체크리스트를 엑셀에 적어두고 대시보드 기획할 때마다 하나씩 지워나가 보세요. 훨씬 든든하실 겁니다. 이제 2번째 단계, 실시간 성과 추적으로 넘어갑니다. 왜 실시간이어야 할까요? 1년에 한 번 보는 ESG 데이터는 사후 보고서, 즉 백미러입니다. 사고가 난 뒤에 보는 건 아무 소용이 없죠. 하지만 실시간 추적은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우리가 목표 경로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즉시 감지해서 다시 경로를 수정하게 해주거든요. 선진 기업들은 탄소 배출량이 목표치를 살짝 넘으려고 하면 벌써 다음 주 공정 계획을 조정합니다. 여러분, 1년 뒤에 목표 미달입니다 라고 보고하실 건가요? 아니면 실시간 추적으로 목표를 지켜내실 건가요? 실시간 추적의 3요소는 자동 수집, 즉시 시각화, 그리고 경보입니다. 이 3가지가 끊김없이 돌아가야 진짜 실시간이에요. 어떤 곳은 데이터 수집은 센서로 자동화했는데 그걸 다시 엑셀로 옮겨서 차트를 그리더라고요. 그럼 결국 실시간이 아닙니다. 수집부터 시각화까지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만약 수치가 인계값을 넘으면 담당자에게 카톡이나 메일로 바로 알람이 가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결국 사람 손이 들어가야 하고 그럼 늦습니다. 지금 여러분 회사에서 가장 자동화가 시급한 데이터는 무엇인가요? 데이터를 자동으로 연계하는 방법입니다. 센서나 IoT 기기 혹은 우리 회사의 ERP나 구매 시스템에 흩어진 데이터들을 하나로 모으는 게 관건이죠. 처음부터 모든 데이터를 다 자동화하려고 하면 백전백패입니다. 아주 어렵거든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KPI 딱 3개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자동화를 시작해보세요. 나머지 데이터는 정기 업로드를 받는 방식으로 혼합 운영하는 게 훨씬 현실적입니다. 요즘 국내에도 ESG 데이터 플랫폼 솔루션들이 잘 나와 있으니 그런 툴을 활용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너무 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다 일단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숫자가 수백 개면 다 읽을 수가 없죠. 이때 중요한 게 이상 탐지입니다. 신호등 방식 기억하시죠? 정상, 주의 경보를 색깔로 바로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AI 기반 이상 탐지가 가능합니다. 사람이 엑셀 데이터를 보고는 절대 알 수 없는 미묘한 변화를 AI가 찾아냅니다. 예를 들어 온실가스 배출 패턴이 평소와 살짝 다르다는 걸 AI가 감지하고 미리 리스크가 있으니 확인하세요라고 알려주는 거죠. 기술이 발전한 만큼 이제는 사람이 눈을 부릅뜨고 데이터를 감시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AI가 보내주는 신호를 보고 결정하는 것뿐이죠. 실제로 앞서가는 기업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BMW는 공급망 리스크까지 디지털 대시보드로 실시간 모니터링합니다. 심지어 이 ESG 지표를 경영진 보상과 직접 연결해서 긴장감을 높이죠. 건설사 스칸스카는 폐기물 트래커라는 디지털 도구로 공사 현장의 폐기물을 실시간 관리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내부 탄소 가격을 설정해놓고 부서별로 탄소 배출량을 실시간으로 대시보드에 띄워줍니다. 이 기업들은 데이터를 단순히 보여주기 위해 쓰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경영의 핵심 엔진으로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3단계 개선 사이클 운영입니다. 대시보드를 구축해놓고 화면이 참 예쁘다 하고 끝내면 그건 비싼 장식품일 뿐입니다. 대시보드의 목적은 보는 게 아니라 바꾸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봤으면 판단하고 실행하는 루프를 닫아야 합니다. 데이터가 행동을 바꿀 때 비로소 가치가 생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회의 때 대시보드를 띄워놓고 이건 왜 빨간색이죠? 담당자가 누구인가요? 어떻게 바꿀 건가요? 이런 질문이 오가지 않는 대시보드는 죽은 대시보드입니다. 여러분은 대시보드를 보고 어떤 행동을 바꾸고 계신가요?
개선 루프의 핵심은 PDCA 사이클입니다. 계획하고 플랜, 실행하고 두, 점검하고 책, 개선하는 액트 과정이죠. 여기서 대시보드는 책 단계의 주인공입니다. 하지만 진짜 성과는 액트에서 나옵니다. 문제가 보이면 바로 원인을 분석하고 담당자를 지정해서 개선 액션을 실행해야 합니다. 많은 분이 책 단계에서 문제가 있네라고 탄식만 하고 멈춥니다. 그게 아니라 이 문제가 있으니 다음 주까지 이렇게 개선합시다라고 결론이 나야 합니다. 이게 대시보드를 제대로 쓰는 방법입니다. 대시보드는 결국 행동을 강제하는 도구여야 합니다. 그래서 실전에서는 이렇게 하세요. 매월 성과 리뷰 회의 때 대시보드를 정식 안건으로 올리세요. 1단계로 목표 대비 진척을 확인하고 2단계로 미달 지표가 왜 발생했는지 원인을 분석합니다. 3단계가 가장 중요한데 반드시 담당자와 마감 기한이 있는 액션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로 다음 회의 때 그게 이행됐는지 점검하세요. 누가 언제까지가 없는 개선 계획은 그냥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번 달 회의 안건에 혹시 개선 액션까지 포함되어 있나요? 없다면 오늘 바로 추가해보세요. 이런 개선 활동이 습관이 되려면 조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월간 리뷰, 분기별 경영진 보고 같은 주기별 리뷰 체계를 세우세요. 또 핵심 ESG, KPI를 성과 평가나 보상에 연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지표 담당자를 확실하게 지정해서 책임감을 부여하고 결과를 전사에 투명하게 공유하세요. 구성원들이 우리 회사가 지금 ESG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고 있을 때 동참하게 됩니다. 개선을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업무의 일부로 만드는 것, 그게 결국 지속 가능한 조직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볼까요? 잘 설계된 KPI를 자동으로 모아서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개선으로 연결해서 다시 목표에 반영하는 선순환입니다. 이 루프가 끊기지 않고 돌아갈 때 대시보드는 살아 움직이는 성과 관리 엔진이 됩니다. 설계, 수집, 추적, 개선, 환류. 이 5단계가 하나의 사이클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1단계인 설계부터 차근차근 다시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대시보드는 지금 몇 단계까지 도달해 있나요? 한번 스스로 평가해 보시죠. 오늘 내용을 핵심만 다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대시보드 구축의 핵심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 KPI 설계는 전략과 연계하고 대상별로 쪼개야 한다. 둘째, 실시간 추적은 데이터 수집부터 경보까지 자동으로 연결해야 한다. 셋째, 개선 사이클은 PDCA를 정례화하고 보상까지 연결해야 한다. 대시보드의 목적은 보는 것이 아니라 바꾸는 것이라는 점, 오늘 강의에서 딱 하나만 기억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이 핵심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현장에 적용해 보세요. 자, 이제 여러분이 바로 시작할 일은 이겁니다. 일단 전체를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첫째, 가장 중요한 KPI 딱 3개만 먼저 골라보세요. 둘째, 그 3개를 모아서 한 화면에 신호등 타일로 만들어 보세요. 셋째, 한 달 뒤에 그 화면을 띄워놓고 리뷰하는 회의를 딱 한 번만 잡아보세요. 작은 성공 경험이 대시보드 문화를 만듭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ESG 평가에서 자꾸 감점되는 항목들, 어떻게 하면 방어할 수 있을지 그 실전 비법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멋진 변화를 응원합니다.